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9시 29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전 종목 전 업종이 매우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충격이 더욱 컸을 것 같은 점은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상승 출발했었다는 거죠. 그죠?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출발했는데 이걸 다 되돌리고 많이 하락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투자자들이 좀 그 투매에 나섰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지금 시장은 하루에 지수가 2, 3% 움직이는 게 뭐 늘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원래 높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지만 사실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은 하루 2% 움직인 거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급락은 좀 심리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충격적일 수 있겠으나 아직 뭐 그런 눈에 띄는 엄청난 대폭락이다. 뭐 지금 상황, 지금 변동성을 고려하면은 그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고 어쨌든 비교적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상황은 단기적인 측면 요만큼만 봤을 때는 조정이 계속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추세적인 상승장 이게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매수를 생각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일 겁니다. 그죠? 올해 4월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만큼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추세적인 상승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어쩌면 뭐 한 파동 정도 빠지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죠. 그죠? 이 지금 이 떨어진 이걸 먹겠다고 하방 베팅하는 거는 사실 정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만하고 먹을 만한 게 있긴 있습니다. 정석은 아닐 수 있지만요. 어쨌든 아직까지 바닥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의미 있는 대폭락 막 그런 것도 일단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안 나오고 있고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어젯밤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일단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어젯밤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 발표가 됐죠, 그죠?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고평가 논란이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데 이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사실 뭐 괜찮았습니다. 이제 어젯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또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네, 엔비디아가 발표한 실적이 어디 한 구석에서 이 안 좋은 구석을 찾는 시도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써놨는데 이제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점, 또 그리고 특정 고객들에 의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이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AI 고평가 우려를 잠재우는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좀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뭐 참고적으로 일단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젯밤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하거나 일단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젯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는 사실 뭐 어떤 눈에 띄게 뭐 좋다, 눈에 띄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뭐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고용 지표가 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건 진짜 뭐 실제적으로 뭐 시장의 반응이 일단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래저래 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 12월 금리 인하 기대는 33%에서 40%가 되긴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일단 고용 지표가 금리나 기대를 뭐 조금 뭐 높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어젯밤 금리나 기대가 상승한 데는 그 뭐 여러 연준 총재들의 뭐 발언에 영향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고용 지표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고용 지표 자체도 뭐 시장이 하락하게 하는 특별한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연준의 이 이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좀 급락의 어떤 명분이 되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해맥 총재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은 안 된다. 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금리나 기대를 다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조금 부담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이어서 잠시 뒤에 연준의 리사 쿡 위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평가된 자산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부터 해서 조정이 시작된 건데 조정의 주요 명분은 AI 고평가 우려였죠, 그죠?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그 고평가 우려를 거의 소멸시켜 버리긴 했으나 어쨌든 일단 명분적으로는 지금 이 조정은 AI 고평가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그 어젯밤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AI 고평가 우려가 좀 있긴 있다라는 뭐 그런 그죠? 그런 약한 우려가 마음속에 좀 남아 있는 때이긴 합니다. 그 AI 고평가 우려로 시끄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 리사쿡 의원이 고평가된 자산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AI 고평가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발언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확 안 좋게 만드는데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 의원들은 이런 뭐 자산 가격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런 발언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은 조금 일단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례적인 발언이니까 시장에 좀 영향이 많이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뭐 그렇게 이런 발언들이 사실 주식시장에 당장 폭락을 유발할 만한 요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런 연준 리사쿡 위원의 발언은 좀 부담스러운 악재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악재인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젯밤 있었던 이슈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질 일인가 일단 고개가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이 원래 심리적으로 지금 CNN 심리 지표 같은 걸 보시면은 좀 독특하게도 지금 이제 극심한 공포의 영역으로 가 있긴 합니다. 좀 잠깐 한 번만 좀 볼까요? CNN Fear and Greed Index인데 지금 보시면 극심한 공포 영역으로 가 있습니다. 계기판을 뭐 거의 뚫고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공포 영역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 분위기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건 악재에 좀 민감하다라는 거죠. 악재에 민감한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 미국 변동성 지수가 61선을 돌파해서 지금 거의 정배열이 막 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별거 같지도 않은 이런 재료들이 좀 시장에 좀 과민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젯밤 하락의 이유가 뭐냐? 뭐 솔직히 뭐 특별한 하락의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안한 분위기 속에 뭐 어떤 작은 악재들이 좀 모여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급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젯밤 왜 시장이 하락을 했냐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 뭐 하락했다라는 일단 하락한다라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거고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건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시장이 안정적으로 많이 상승했고 오랜 기간 올랐기 때문에 상승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라고 그냥 보시는 게
제가 녹화하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깐 좀 영상이 튈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 이유는 그냥 이제 지난번에 너무 급한 상승, 너무 오랜 상승으로 누적된 상승 피로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말을 이어나가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전 투자에서는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변동성을 좀 보고 계신데 변동성은 어젯밤 눌림시 매수가 사실 누가 봐도 정석적인 뭐 그런 대응이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정석대로 변동성은 잘 올라가고 있고 이 지금 오랜 에너지가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쯤 진짜 크게 빵 터지는 일이 있어야 이 변동성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 되겠죠. 좀 의미 있는 전고점. 여기가 어떤 마디 가격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마디 가격은 일단 뭐 가벼운 저항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이 자리를 별로 의미 있는 저항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조정이 심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도 그죠? 바닥 안 나오고 있고 잘 빠지고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어젯밤에 잘못 입력을 했죠. 엔비디아 같은 것도 바닥 확인이 안 된 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굉장히 급하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순환매 뭐 그런 게 나타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환매 하려고 막 매수하려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실패 확률이 좀 높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어제 채권은 주식시장이 부진하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어쨌든 꾸역꾸역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어젯밤 5일선 위에 올라탔고요. 오늘 밤도 아마 5일선 위에서 마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불안불안하다가 쌍바닥을 완성하는 그림이니까 오늘 밤 이렇게 잘 마감해 준다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매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만 좀 더 확인하면은 쌍바닥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채권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좀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을 때는 채권 같은 게 뭐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대안으로서의 주식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여전히 않아 보입니다. 매력적이진 않아 보인다. 외환시장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데 이제 어떤 추세적인 달러 강세, 유로화 약세 움직임을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외환시장은 올해 초에 기록적인 달러 약세를 경험을 했고요. 그 피로감을 오랫동안 풀다가 이제 이 방향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좀 매파적인 연준의 뭐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좀씩 유발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금인데, 골드인데, 이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올해 굉장히 큰 랠리를 보였죠, 그죠? 주식시장 조정받을 때 그래서 이 친구도 좀 같이 조정받는 것 같아요, 그냥. 쌍고점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눌림시 매수가 맞지만 이 지금 일단 여기 쌍바닥을 확인한다는 보장이 아직 없습니다.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식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재미난 시장입니다. 뭐 국제유가 찔끔찔끔 빠지고 있고요. 하여튼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위험 자산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다 안 좋겠죠.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양대 지수도 다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재밌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코스피 변동성이 41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고공행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그 코스닥보다 낙폭이 훨씬 큰 재미난 상황이 나타나긴 합니다.
아무튼 한국 증시 바닥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죠? 그리고 풋옵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21선을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죠? 21선 안착했고 풋옵션이 21선을 안착했다라는 거는 하방 베팅을 해도 먹을만 하다는 겁니다. 지수 하방 베팅을 해도 먹을만 한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풋옵션들이 힘을 잘 모았고요. 바닥 확인 잘 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자.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오히려 사실 코스피보다 아니 참 오히려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낙폭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이 뭐 하루에 뭐 8%, 10%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게 특징이고 뭐 사실 명확하게 뭐 어디까지 빠진다 그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조정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알면은 딱 그 자리까지 기다려다 주식 사면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뭐 이런 61선 같은 걸 좀 테스트하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61선은 어쨌든 요즘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예. 어쨌든 61선 부근까지는 뭐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일단 살짝 해봅니다. 하여튼 61선 부근에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AI 뭐 고평가 우려가 있고 해도 어쨌든 아직까지 가장 강하고 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뭐 최근 단기적인 이야기 말고 전반적인 뭐 중기적 장기적 추세적으로 강한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도주 섹터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많이 준다라면은 당연히 그 주도주들 반도체를 또 사는 게 맞겠죠,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것들 한동안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21선을 와장창 깨고 있는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뭐 61선 부근까지도 한 번쯤 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61선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은 듭니다. 뭐 개인적인 그냥 뭐 의견이에요. 어쨌든 61선 부근까지도 안 가더라도 언제든 바닥을 만들면은 이런 종목은 다시 사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반도체 대장이니까 그죠? 하여튼 언젠가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이런 대장을 사긴 사야 될 겁니다. 반도체, AI 아직도 이런 걸 사긴 사야 될 거예요. 뭐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그 바닥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죠? 바닥 확인 안 되면 함부로 사시면 아직 안 될 거고 변동성 크기 때문에 오를 때도 이런 대형주 종목이 더블씩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정이 이런 종목 2, 30%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변동성 크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되겠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봤습니다. 전 종목, 전 업종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이 상승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종목을 진짜 특정 종목을 정말 잘 고르지 못하면 그죠?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환율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 환율이 1774원, 75원이 이제 사실상 전고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뭐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로 일단 보입니다.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답답한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추세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준비 직전이라 가지고 조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환율이 더욱더 좀 요란하게 치솟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하여튼 한국 증시 지금 시장 상황이 일단 안 좋아졌습니다. 한국 증시 특징 그죠? 항상 1등만 한다고요. 상승할 때도 전 세계에서 1등, 하락할 때도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지금까지 상승할 때 전 세계 1등으로 상승했지만 지금은 또 하락 중이죠. 하락할 땐 전 세계 1등으로 제일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다른 나라 증시들 가볍게 조금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전 세계 증시 거의 다 빠져가지고요. 예, 전 세계 증시 대부분 다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중국 증시인데요. 가격 조정 진행 중이죠. 뭐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 뭐 딱히 특별히 체크할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진행 중입니다. 바닥 못 잡고 있다. 바닥 잡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 아직 바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